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흥미진진한 액션과 코미디 모험극에 출연한 유명한 배우예요.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수백만 명의 팬이 있죠. 멋지긴 한데 여기서 멈추고 싶진 않습니다. 진지한 역할을 맡아 연기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빨이 다 빠진 캐릭터를 연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의 이빨을 모두 빼보려고 합니다. 1일차, 여러분은 치과 앞 길 건너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결심을 굳히고 병원에 갑니다. 치과 의자에 앉으니 치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여러분은 잠이 듭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의 기분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라고 해버리네요. 자음을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고 마취로 인해 아직 몽롱합니다. 치과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주고 거울을 줍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만 어쨌든 보죠. 거울에 비친 여러분 얼굴엔 이빨이 없습니다. 어두운 안경과 의료용 마스크와 후드를 쓰고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말이죠. 여러분은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가요. 계산하는 직원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지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치아는 말하는 동안 기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혀가 이에 닿아야 어떤 단어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죠. 계산원은 여러분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핸드폰을 꺼내 타이핑을 해요. 이제 다음 며칠 동안 이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3일차, 이가 없는 삶은 복잡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파티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자는 여러분이 이가 없는 사람 역할에 대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이를 모두 뺐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촬영은 3일 후에 시작해요. 여러분은 대본을 외우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가르쳐줄 언어치료사를 고용합니다. 영양사도 여러분을 도와줘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죠. 대부분 스무디지만요. 여러분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뭔가 잊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가 빠진 미소를 지어요. 이게 이가 없는 것의 주요 장점 중 하나예요. 더 이상 양치질을 할 필요가 없죠. 칫솔과 치실, 치약과 작별할 수 있어요. 턱을 악물고 잇몸이 서로 부드럽게 마찰되는 걸 느껴봅니다. 어렸을 적 전니가 빠졌을 때가 생각나요. 아침에는 화장실에서 시간을 덜 보낼 수 있어요. 즉, 조금 더 오래 잘 수 있다는 거죠. 7일차, 여러분의 행동은 영화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촬영팀은 여러분을 존경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언어치료사와의 연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말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감독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여러분의 대사 위에 삽입하기로 해요. 촬영이 끝나면 슈퍼마켓에 가요. 이전에는 항상 지나쳤던 선반 근처에서 멈춰섭니다. 이가 없으니 충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카트에 초콜릿바, 사탕, 마멀레이드, 10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 밀크쉐이크, 심지어 화려한 칵테일까지 담아요.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네요. 그 아이에게 이빨 빠진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집에 있는 큰 믹서에 단 것을 모두 넣고 거대한 초콜릿 칵테일을 만들어요. 저녁 내내 그걸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보냅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12일차, 영화 촬영이 한창입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아주 좋아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촬영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뱃속이 꾸르륵거리며 대사를 방해하네요. 여러분의 몸은 스무디 식단에 질렸어요. 위는 비타민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덜 묽은 걸 먹어야 해요. 13일차, 다시 치과에 갑니다. 턱 사진을 찍고 보철물을 만들어요. 틀니 같은 거요. 이게 음식을 씹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정말 틀니가 효과가 있군요. 마침내 말을 또렷하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네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식당에 가서 육즙이 가득한 버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한 입 먹어본 후 이제는 다른 음식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틀니는 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잇몸에 압력을 가해요. 게다가 음식 찌꺼기가 틀니 뒤와 아래로 떨어져 입 전체를 자극합니다. 틀니 무게는 별로 안 나가지만 입안이 빡빡하게 느껴지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예전처럼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입천장에도 밀회가 있지만 지금은 틀니에 막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의 음식을 먹기로 하지만 꼭꼭 씹어 먹지는 않기로 해요. 밤에는 틀니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유리컵에 든 액체에 틀니를 넣습니다. 16일차. 주말이 지나고 다시 그 중요한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리허설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배가 아직도 꾸르륵거리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전형적인 음식을 먹고 있지만 위 속에는 더 큰 덩어리로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살도 빠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에너지를 잃고 있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죠. 매일 먹는 음식을 믹서기에 갈아 먹는 거예요. 버거, 야채, 스테이크, 머핀, 푸딩 등을 모두 액체 형태로 먹어요. 네, 역겹긴 하지만 예술을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죠. 24일차. 액상버거가 평소 체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거의 모든 장면이 촬영되었고 모든 것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30일차. 이가 없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촬영일이에요. 감독님과 전체 제작진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 클리닉으로 달려가요. 치과 의사들이 이전 치아보다 더 강하고 좋은 값비싼 임플란트를 끼워 넣을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네요. 감독님이에요. 편집실에서 불이 났고 모든 동영상 파일이 지워졌대요. 영화를 다시 찍어야 한답니다. 화가 나서 스튜디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작품이 다 없어졌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가 없이 살고 싶지 않다고요. 감독님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치아를 제거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부엌에서 믹서기에 피자 한 조각을 던져 넣어 저녁을 먹고 아직은 치아를 복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진실을 보여줘야 하는 배우에게 시각 효과는 어울리지 않죠. 네. 35일차. 다시 촬영이 시작돼요. 열심히 촬영에 임했고 장면도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70일차. 드디어 일이 끝났어요. 모든 게 잘 풀렸고 영화는 분명히 멋질 거예요. 트레일러로 돌아가서 세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버거 칵테일을 만들어 먹습니다. 71일차. 시술을 시작해요. 치과 의사가 여러분의 치아를 완전히 다시 씹는데 2주가 걸립니다. 마침내 거울을 보고 32개의 이빨로 웃어요. 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 먹어봅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하루 종일 여러분은 평범한 음식을 먹어요. 아침이 되니 턱 근육이 체육관에서 운동한 것처럼 아픕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의 영화가 개봉해요. 관객과 영화 비평가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는 연기에 대한 상을 포함하여 많은 상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한 배우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했어요.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이 역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잠이 듭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감독님이에요. 영화 스튜디오와 제작자들이 속편을 찍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여러분이 같은 역할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잠시 좀 곱씹어 보겠다고 말합니다.